우선은 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문제 풀 때 양이 좀 많을 거니까 우선 상 붙은 것도 우선 빼. 상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144페이지부터 할 거니까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있는 170 뭐 2, 3, 4번 970, 2, 3, 4번 같은 거 네. 우선은 빼고 해. 우선은 알지? 네. 그래서 이거 끝내고 우리 함수 넘어가서도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가봅시다. 우선은 우리 2차 방정식 활용 마무리니까 그때를 좀 봐보자. 960번 960번은 뭐 실생활에서 나오는데 2차 방정식 활용, 우리 활용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식을 잘 세우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고 우리가 식을 세울 건데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사탕이 54개를, 그러니까 사탕 54개가 있는데 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고 뭐 받는 사탕 수가 모든 학생 수보다 3만큼 작대. 그러면 여기서 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사탕 수가 우리 뭐 활용 말할 때 뭐뭐는 뭐뭐가 이런 게 나오면 뭐 붙으라고? 기억나니? 이제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글을 쭉 읽었어. 네. 근데 글을 쭉 읽었는데 이제 막 사탕수가, 그러니까 뭐뭐가 이래 나왔지. 아니면 사탕수는 막 이래 나온단 말이야. 이때는 그냥 바로 등호 붙이면 된다. 등호. 오케이? 네. 그래서 사탕수가 딱 등호 붙이고 모든 학생 수보다 3만큼 작대. 빼기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 모둠의 학생 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x로 넣읍시다. 얘를 x로 놔줄 거야. 그러면 학생 수는 x라는 식이 나오고 사탕 수는 x 빼기 3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모둠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고 사탕수는 54개이기 때문에 학생 수 x명에게 x-3개씩 사탕을 나눠줬더니 얘가 54개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러면 얘 그냥 식을 풀어줍시다. 54도 이항시킬게. 이렇게 되게 된다면 얘들 어떻게 구할래?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거부터 확인하는 거. 우선은 54 뭐 두 자리 자연수 정도는 9구단 정도 활용할 수 있어. 9, 6, 54 위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붙으면 되지. 사람 수를 뜻하는데 마이너스 6명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는 9 9명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 거는 시간이 걸려도 계속 해봐야 돼. 계산이 안 돼도. 네. 다음에 964번. 여기 뭐 쏘아올린 물체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 우리가 문제를 쭉 읽었더니 t초 후의 높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30t 빼기 5t 제곱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뭐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든 뭐 어쨌든 우리에게 문제로 봤을 때 t초 후에 그냥 물건을 딱 던졌어. 우리가 t초 후에 그 높이가 이 t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네. 그 만약에 t가 1이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다 줘버렸어.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폭죽을 높이가 45m가 되는 지점에서 터뜨려야 된대. 그러니까 높이가 45가 돼야 된대. 근데 이때가 우리가 몇 초 후에 터뜨려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뭐 x초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이렇게 푸는 거 생각해보자. t초 후는 우리가 이런 식이 됐었어. 근데 x초 후에 우리가 45가 되는 걸 찾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초 후라는 거는 t 자리에 x를 대입한 거지. 그지? 네. 그냥 t 자리에 x 대입했으니 그냥 x초인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걔가 45니까 x초, x를 대입한 식을 여기다 써주면 된다고. 그냥 이게 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아까 말했잖아. t에다가 만약 2를 대입했을 때 1초짜리를 구할 수 있다고. x초짜리를 구하면은 여기다 그냥 x를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네. 오케이? 네. 잠깐만. 수면 오늘 1시간만 또 늦게 하자. 응. 그래서 애들 높이
높이 구해주는 거 나머지 애들을 다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하자. 5x 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45는 0인데 얘들에도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가장 쉽게 하려면은 우리가 개수들을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쉬워. 네. 그래서 이 개수들을 줄일 수 있는지를 봐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5로 나누네. 그치, 5로 나누는 걸 생각해 주라 이 말이지. 공통으로 나누는 게 있으면은 나눠주는 게 좋다고. 오케이? 네. 그러면 얘를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x는 3초일 때 우리가 높이가 45m가 된다라고 그래서 좀 되겠지. 답을 쓸 거면 3초 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16번 도형. 솔직히 이제 도형 넓이 구하는 식을 모른다는 거는 이제 없겠죠? 모르는 거는? 네. 뭐 원의 넓이를 모른다거나 사다리꼴 넓이를 모른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들이랑 똑같아. 다를 게 없어. 앞에는 이제 그냥 식으로 준 거고 여기 있는 막 도형이라는 말은 그냥 도형으로 준 거니까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968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5cm 짧고 넓이가 104인 직사각형이래. 뭐 직사각형 하나가 있을 때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5가 짧다는 소리는 가로를 만약에 x라고 잡았을 때 세로가 가로보다 5만큼 짧으니까 x-5가 세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지? 네. 세로가 가로보다 5cm 짧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 이거는 봐봐. 우리가 그대로 글을 읽을 건데 세로가라고 나왔지. 그럼 세로가는 동호라고. 네. 오케이? 그럼 가로의 길이보다 5만큼 짧다. 가로 5만큼 짧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가로가 만약 x라면 얘는 x-5가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식을 적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얘들 넓이가 104라고 나왔으니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우선 직사각형 넓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얘가 104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지. 104까지 좌변으로 이항시킬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이게 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네. 2, 52, 2, 26, 2, 13. 그래서 104라는 녀석은 2의 세제곱 곱하기 13이 돼요. 그럼 얘들에 대해서 곱으로 나타냈더니 마이너스 5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죠. 네. 13하고 2의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8 적어주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위에다가 붙인다면 대각선끼리 곱하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 x 우리가 직사각형 길이가 마이너스 8이야 이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x는 13 가로의 길이가 13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로 세로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가로는 13 세로는 8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네. 근데 974번 정도는 해볼까? 974 3문제. 그 974번 할 거예요. 뭐 직사각형 쭉 문제 읽어보니까 직사각형 DBEF의 넓이가 24다. 여기의 넓이가 24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BD 빼기 BE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문제를 구해봅시다. 먼저 ABC 삼각형,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라 볼까? 이 삼각형은 길이가 같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일 때 여기 안에 직사각형을 만들 거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이랑 그러니까 ADF 삼각형이랑 FEC 삼각형 얘네 둘로 어떤 삼각형이 돼야 돼? 어떤 삼각형이 돼야 돼?
직각삼각형이라는 소리는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는 소리지. 네. 그지? 네. 근데 ADF도 여기가 90도인데 직각으로 그대로 그었으니까 여기도 90도겠네? 네. 그럼 여기도 각이 같겠네? 네. 위에 있는 것도 직각삼각형.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녀석도 우리가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각이 같아요. 그럼 얘도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각 그냥 길이 하나를 여기 x라고 놓을까? a하고 d를 우리가 ad 성분 ad 되게 x로 놓을 거래. 그럼 df도 x가 되겠지. 직각삼각형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b부터 d까지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전체 길이 10인데 x를 뺐으니까 아. 10 빼기 x cm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지? 그 다음 우리 b부터 e까지 길이는 뭐야?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x네. 오케이? 여기까지 썼으면 어떻게 되니? 우리는 직사각형 넓이가 24인 직사각형에 대해서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했죠? 그대로 10을 써주면 되지. 얘네를 곱했더니 24다. 그래서 전개를 해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 빼기 24는 0인데 우리 최고차항이 계수가 양수인 게 좀 더 계산하기 쉽다 그랬죠? 양수로 바꿔줍시다. 그럼 얘들이 인수분해 xx 6, 4인데 둘 다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잘못 썼다. 10이랑 2인데 위가 마이너스 아래가 플러스.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x 길이 자체는 12. 그러면 우리는 두 개 길이 다 구해야 되네. x라는 녀석은 얘가 10이라는 소리고. 뭘 잘못 구했는데 10-x, x가 12? 뭐 잘못 나왔다. 여기 잘못 구했네. 쏘리. 두 개가 6, 4가 맞구나. 두 개를 구해야겠네. 하고 x의 길이가 4 아니면 6인데 문제에서 보면은 BD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된대. 지금 얘가 더 길어야 된대. 그럼 x가 6이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돼? x가 6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어. 예. 근데 얘가 더 길어야 된대. 얘가 더 길어야 된대. 그럼 4. 그치, x는 4지. 얘는 4고 얘가 6이 되겠죠. 네. 그래서 큰 거에서 긴 길이에서 작은 길이 빼라 그랬으니까 6 빼기 4 답은 6. 그다음에 975번. 가로로 더 늘렸구나. 원래 정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를 6cm 늘렸고 세로의 길이를 3cm를 늘렸대요. 그럼 여기에서 늘렸더니 넓이가 88이라 나왔네. 그러면 이제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나왔는데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럴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88이니까 저 넓이 88은 가로의 길이인 x 더하기 6 곱한 거에다가 세로의 길이 x 더하기 3까지 곱한 거가 넓이 88이다 라고 우리가 놓을 수 있겠지 식을.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식만 정리해주자. x제곱 9x 6, 3, 18. 그러면 88을 우변으로 이항할 거기 때문에 새롭게 써봅시다. x제곱 더하기 9x 88이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70은 0. 얘도 인수분해 x하고 x 14하고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더하기 빼기. 인수분해 자체는 뭐 자기가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늘겠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는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다 바로 구했네요. x가 음수일 일이 없으니까 x는 5.
봅시다. 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 모양 잔디밭이 있는데 길을 뭐 우리가 만들려고 했고요. 길을 제외한 넓이가 126이래. 그럼 길을 제외한 넓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전체 넓이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얘랑 얘랑 얘 이렇게 네 개를 합해서 넓이가 126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여기 있는 네 개를 딱 보니까 뭐 직사각형도 아니고 우리에게 길이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얘들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길의 폭을 만약에 x라고 우리가 넣을 거야. 아마 길의 폭이 일정하다고 나왔죠. 그래 문제에서 여기 길도 x래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새롭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줄까? 여기 색칠한 이 주황색 얘들을 한 곳으로 딱 뭉쳐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대로 이렇게 왜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대로 붙고 위에 있는 애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붙고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게 될 거라고. 네. 이거의 넓이가 126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네. 미터가 나와. 그래서 얘들의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가로의 길이 전체 15m에서 xm 빠진 거지. 가로의 길이는 15-xm, 세로의 길이는 10에서 x 빠진 거. 그래서 식을 쓸 수 있겠죠. 가로의 길이 15-x에서 세로의 길이 10-x를 곱했더니 얘가 126이 나왔다 라는 식이죠. 그래서 한번 식을 정리해 봅시다. 150 빼기 여기 빼기 15x 있고 빼기 10x 있으니까 빼기 25x 더하기 x제곱이 126이다 라고 쓸 수 있고 126을 좌변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5x 이항시킬 때 더하기 24로 오겠네. 그 다음에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쉽죠. xx 24랑 1인데 둘 다 마이너스 x의 길이가 길의 폭이 24m일 리는 절대로 없겠죠. 그래서 x는 1m가 되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니? 길의 폭을 구해라. 답은 1이네요. 바쁘다 바빠. 이거 언제 타는 거냐? 큰일 났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많이 나가야 돼. 응, 다음 시간에도. 원래 너는 좀 여유롭게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빠져가지고 자식아. 이만큼인가? 우선 984번은 뭐 황금 직사각형이라 나왔는데 뭐 황금 직사각형 뭐 나중에 뭐 황금비라는 말도 있을 거고 황금비라는 말 들어봤어? 황금비? 안 들어봤어요? 네. 막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설명들만 읽으면 돼요. 뭐 황금 직사각형이 뭐야 이런 생각 안 가져도 되고 딱 봤을 때 이제 뭐 직사각형의 짧은 변을 한 변으로 하는 그러니까 원래 직사각형이 이렇게 A, B, C, D야. A, B, C, D. 네, 여기에서 얘를 같은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를 딱 뗐대. 그럼 뗐더니 뭐가 남아? 얘가 남지. 그지? 네. 이 큰 A, B, C, D 직사각형이랑 이 떼어낸 A, B, F, E 직사각형이 닮음이면은 이제 처음에 있던 얘를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애들이 닮음이라 했으니까 한번 닮음인 걸로 문제를 구해봅시다. 얘들을 그대로 떼올 거야. 떼올 때 얘를 돌려서 떼올 거니까 A, B, F, E 이렇게 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A, B의 길이는 8이에요. 여기가 8이래. 근데 우리가 얘들을 닮음으로 구할 때 길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여기를 X라고 놓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라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8이고 닮음비를 써봅시다. 먼저 큰 거에 대해서 가로 대 세로로 한번 써보자. 가로 대 8 더하기 x 대 8은
얘도 작은 거에 대해서 가로대 세로 x의 8 이렇게 당분비를 쓸 수가 있다고. 두 개의 비율이 같다 했으니까 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전기까지 좀 해버릴게. 여기 나오나? 응? 뭐가 잘못됐는데? x를 넣고 x8 큰 거네 작은 거. 이거 잘못 썼다. 긴 길이 대 짧은 길이 써야 되잖아. 긴 길이 대 짧은 길이.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계산합시다. 이거는 0인데 얘들 인수분해는 뭐가 되냐? 4잖아. 그러면 16에서 안 되고 32안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근의 공식 써야 되네. 그럼 얘를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가운데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a는 1이니까 1분의 근의 공식 기억하니? 네. 짝수 근의 공식 앞에 1이니까 1분의 얘는 b'이라는 녀석이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16 마이너스 ac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하기 64. 그럼 얘는 마사 풀마 루트에다가 80. 그러면 얘들을 좀 정리를 해준다면 마사 풀마 얘가 밖으로 나오는 건 4로 나오겠네. 4 루트 16이니까 5.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x 길이 자체를 얘라고 나오는데 얘 중에서 가운데가 마이너스라고 쳐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루토 음수가 돼버리지. 정말지가? 네. 그래서 음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x란 길이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루토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쭉 넘어가서 158페이지 피면 될 것 같아. 다 썼어? 네. 아직? 천천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됐니? 네. 158 쪽에 1043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우선은 여기 나오는 1043번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가 먼저 나와 있고 1차 함수는 뭐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지? 네. 뭐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절편은 x와 절편, y 절편 두 개 있죠. 얘네 둘하고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둘 다 기억하니? y는 ax 더하기 b라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 x 절편은 뭐야? 얘는 y가 0이 되는 점, 이제 x 절편 x축 위에 있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x가 0이 되니까 얘를 구하려면은 0은 ax 더하기 b 라고 쓸 거고 여기에 대해서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온다는 거. y절편 얘는 엄청 쉬웠잖아. y절편 기억난다. x가 0이 되는 점. 네. x 0 되면 y가 뭐야? 이거 빈디. x가 0이에요. 응, x가 0이 되는 점 y절편. 그럼 y가 뭐야? A 플러스 B. 그냥 B요. 그쵸. 얘는 b예요. 네. 오케이? 알겠죠? 네. x절편은 이거, y절편은 이거. 기울기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또 볼 때 기울기 뭐였어? x 앞에 있는 개수 a. 기울기를 구하는 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게 무슨 말이냐? 증가량분의 증가량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점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어. 네. 그 다음에 3,1이라는 점이 있다 합시다. 네. 얘네 둘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근데 증가량분의 증가량, x 증가량 먼저 봐보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갈 때 얼마만큼이 이동이 됐니? x를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갈 때 얼마만큼 이동이 됐어? 4만큼 이동이 됐지? 네. 그러면 x 증가량은 4란 소리야. 네. 만약에 거꾸로 봐도 상관없어. 3에서 마이너스 1로 가려면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4요. 4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지? 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적어도 상관없어. 네. 근데 우리는 지켜줘야 돼.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처음에 잡았다면 y도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그럼 y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면 얼마큼 이동? 2요. 더하기 2만큼 이동했지? 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야. 네. 오케이? 네. 근데 반대도 한번 나는 처음에 여기서 3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를 분모해놨지. 네. 그럼 분자도 1에서 마이너스 1로 와야 된다고. 증가량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도 어차피 플러스 플러스 바뀌어가지고 2분의 1이야. 네. 이거 기울기 구하는 식 알고 네.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그래도 쭉 풀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1043번 문제 볼 건데 우리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야.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막 이렇게 있어. y는 ax 빼기 5이고 얘가 점 1, 마이너스 3을 지난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그래프가 있는데 네. 여기 위에 점이 있대. 얘가 얘래. 저 위를 지난대. 저 위에 있대. 이런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점을 그래프에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x에 1 들어갈 거니까 a 빼기 5라고 적을 수 있겠지. 네. 그럼 a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니? 네. 그러면 a를 구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5라는 식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찾아야겠지. 근데 위에 있는 점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은 위에 있는 점이라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은 다음에 1, 2, 3, 4, 5번 찾아주면 돼요. 문제에서 네. 1, 2, 3, 4, 5번 찾아줘. 아직 안 나왔어? 네. 무슨 놔두고 쳐 나중에 문제 풀어? 우선 여기까지 써놨지? 여기까지 찾아놓고 써놨으면은 1, 2, 3, 4, 5번 대입만 하면 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그게 답이에요. 네. 다음에 유형 2번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 썼으면 유형 2번 여기에 대해서 2차 함수 뜻이라 나와 있는데 먼저 2차 함수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2차 함수 우선은 함수인데 2차다라는 말이죠. 우리 1차 함수 했던 것처럼 1차 함수는 특징이 뭐였어? 최고차항이 1차였지. 네. 근데 2차 함수는 똑같이 최고차항이 2차면 돼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얘 y는 어떠한 x에 대한 2차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얘가 2차 함수란 말인데 그럼 여기 특징이 하나 있겠네. 특징은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이 되면 안 돼.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가 0이 된다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니에요. 2차인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뭐 이것만 알고 한다면 뭐 1049번 같은 거는 바로 할 수 있어. 그냥 바로 문제만 봐봐. 1번 2차 함수야? 아니고 2번 전개했을 때 2차 함수냐?
그러니까 x 최고창이 2차야? 네. 맞지? 2번 맞고 3번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어떻게 돼? 3번 봤을 때 어떻게 되니? 사라져요. 그치, 사라지게 되지. 3번은 땡. 4번은 아니. 그렇죠, 3차죠. 5번 봤을 때도 얘는 2차가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 2차 함수 되는 조건 더 말해줬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얘들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1053번 봐보죠. y는 3x제곱 마이너스 x 3에다가 kx 1 마이너스 x. 그러면 먼저 이렇게 식이 나와 있다면 얘들을 식을 뭐 정리 먼저 해줘야겠지. 우리가 보기 쉽게.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 얘는 3x 제곱에 마상까지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kx 한번 곱하고 마이너스 x랑 곱해질 거니까 kx 제곱이 나오겠지. 얘는 x 제곱끼리 먼저 모을 거야. 그 다음에 x 1차 모을 거고 빼기 3 있겠죠. 그러면 볼 때 얘를 볼 건데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얘가 2차 함수 되는 조건이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 물어봤으니까 0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0을 만드는 게 뭐야? k는 마3일 때 0이 돼버리겠지. 네. 그래서 될 수 없는 걸로 따지면 k가 마3이면 안 된다라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함수값이라는 거 기억나니? 아마 1차 함수에서도 배웠을 건데 함수값 이거는 기억나? 우선 함수란 게 뭐였어? 함수라는 거는 y는 뭐 fx라고 해가지고 이 fx 이거가 그냥 x에 대한 식이라고. 이 x에 대한 식이 만약에 최고창이 1차야 그러면 1차 함수, 최고창이 2차야 그러면 2차 함수, 만약에 고등학교 넘어가면 3차야 그럼 3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함수 값이 뭐냐? 얘가 y는 fx인데 이 fx의 값이 변하게 되는 거야. 뭐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식이 나오는 건데 문제를 보면서 먹어봅시다. 문제에서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인데 아까 함수값이라 해가지고 x의 값에 넣는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지금 함수값이 딱 이거예요. 얘들 x에다가 어떤 수가 들어갈 때 얘들이 대입이 돼가지고 값이 나올 건데 걔들이 함수값이라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f2라고 f-1이지. 네. f2라고 더하기 f-1. 그럼 f1을 먼저 구해보자. f1을 구할 때 f1은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1인 거야. 얘의 값은 2. 그래서 얘는 2. 오케이? 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제곱에도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6. 얘가 여기인 거야. 오케이. 함수값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이 변하는 수 뭐 x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다른 데에서는 y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고 막 문자가 다 들어가도 돼. 근데 이 문자에다가 어떠한 수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답은 뭐 4 나오겠네요. 시간 자체는 얼추 맞추겠니? 여기까지 쓰고 우리 앞쪽으로 잠깐 넘어서 개념 볼 거야. 우선 써봐. 됐어? 네. 그러니까 책 페이지로 따지면은 154페이지로 한번 가서 개념을 보고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풀었던 거는 뭐 1차 함수나 함수값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배웠던 내용들이라 그냥 문제 먼저 받고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배우는 것들 2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2차 함수 딱 봤을 때 2차 함수는 지금 딱 뭐 이런 애들이라고 했지 y는 어떤 2차식이라 나올 건데 이것 중에서 조금 쉬운 녀석들 먼저 볼까 y는 ax 제곱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없는 거 네. 그지? 뒤에 애들이 없어도 돼 왜냐 무조건 최고참만 2차면 되거든 그럼 얘들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래프를 본다면 1차 함수 그래프는 기억나죠? 그냥 일자로 가는 거 2차 함수는 곡선이야 곡선 이런 식으로 축으로 어디로 잡을까? A로 잡을까?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오게 될 거예요. 곡선을 그리면서 그러면 뭐 책 아래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곡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얘들 이런 것들 얘들은 포물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 포물선이라는 거 알아두는 이유는 고등학교 내용 넘어가면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우리가 가운데를 왜 그었냐 이 가운데 얘 이름은 축이라고 할 거예요. 축. 그럼 이 축을 왜 정했냐 이 축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라는 녀석은 대칭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대칭이라는 말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자로 가는 거야. x축하고 평행하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진 길이들이 같다. 대칭이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쭉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이 길이들이 같아요. 모든 점들이 다 그래. 그래서 얘들을 축을 기준으로 판으로 접으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소리야. 네. 그래서 얘들 대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거는 그림 살짝 이상하긴 한데 여기를 딱 맞닿게 그리면은 얘들이 꼭지점이 될 거예요. 꼭지점. 그래서 이 꼭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되냐 포물선 이렇게 뭐 2차 함수 그래프가 포물선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 네. 얘랑 축하고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야. 축이라는 거는 대칭을 만드는 그 점. 네.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얘하고 포물선하고 만나는 점 단 하나. 그래서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봤을 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우선은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그래서 물론 a가 음수일 때도 있어요. a가 음수일 때도 볼 건데 a가 양수일 때 특징을 먼저 봐보자. 특징. 우선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줄 건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거야. 볼록. 우리 볼록하다라는 거는 우리 툭 튀어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아래쪽으로 툭 튀어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다. 근데 꼭 이런 걸 하면 이제 오목이라는 거하고 볼록이라는 거 딱 두 개가 반대되는 의미거든. 네. 볼록이라는 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오목이라는 거는 푹 파인 거. 그래서 위로 푹 파인 거 아니에요? 위로 오목 아니에요? 라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그냥 안 써요. 오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축을 기준으로 봐보면 우선은 왼쪽 여기 한번 봐볼까요? 왼쪽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말하고 가야겠다. 우선 꼭지점 이게 y는 ax 제곱인데 꼭지점을 따지면 여기 점이 뭐가 될까? 여기 점 꼭지점 얘가 딱 봤을 때 무조건 지나는 점이 뭐일 것 같아? 무조건 지나는 점 0,0 x에다 0 넣어봐 그냥 0이지 네. y도 0이에요. 그래서 0,0을 지나게 될 건데 보통 우리가 애들이 뭐 어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꼭지점이 0,0이야. 네. 그러면 먼저 왼쪽을 먼저 본다 그랬지. 왼쪽을 본다는 소리는 x좌표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부분 그지? x좌표 기준으로 0보다 작은 부분 얘들을 봤을 때 네. x좌표가 증가할 때 y좌표가 감소하는 부분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x좌표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수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수직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소리예요. 네. x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애들이 있겠지. 네. y좌표는 어떻게 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좌표가 증가함에 따라서 y좌표는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반대도 한번 봐보자. x가 0보다 클 때 여기 오른쪽 부분이죠.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y좌표가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지. 네. 그렇지. 그러면 딱 반대되는 거지.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a가 양수인 걸 봤으니까 음수인 것도 한번 보자. 음수인 거를 볼 때 가운데를 축으로 잡고 얘들은 너무 아래다 그랬다. 축으로 잡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얘하고 정확히 반대가 되는 녀석이에요. 정확히 반대가 되는. 그래서 얘는 A가 음수인 녀석이고 그대로 우리가 이름 자체는 다 똑같아. 이런 곡선 자체는 포물선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만나는 점은 꼭지점이고 얘들 가운데 포물선하고 축이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고 이거를 우리가 축이라고 부를 거고 다 똑같아. 그리고 당연히 이 축에 대해서 얘들은 대칭이고 그러면 얘들에 대한 특징만 바뀔 건데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 그랬지. 그럼 얘를 뭐라 부를까? 무조건 볼록이라는 단어를 쓴다 했으니까 위로 볼록. 그렇지. 위로 볼록이라 볼 수 있겠지. 위로 볼록이면서 얘들도 똑같이 x가 얘가 뭐 좌표가 0,0이 가운데 꼭지점일 거니까 왼쪽 부분 얘들에 대해서 x가 우선은 0보다 작은 부분일 때 x좌표가 증가함에 따라서 y좌표는 어떻게 되니? 올라오지 증가하지. 그래서 얘들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 부분이야. 얘하고 다른 점은 얘들이 다르겠죠. 그 다음 오른쪽 부분 얘들을 봤을 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좌표는 점점 감소하지. 네. 그래서 x가 0보다 큰 점일 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좌표는 감소한다. 오케이?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특징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까지 보고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어디부터니? 1059번부터지? 이거 하기 전에 폭도 말해줘야 되는구나. Sorry. 그래서 폭 하나 먹읍시다. 이것만 딱 하나 보고 문제 넘어가자. 네. 가운데 축이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2차 함수는 y는 x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아니다. y는 ax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들이 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a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게 a 값이야. 결정하는 요소가.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을 밟을 건데 우선 얘도 함수잖아. 함수기 때문에 함수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x 값이 있을 때 y 값도 그대로 대응되는 점이 있다는 소리야. 네?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봐볼 거야. y는 x제곱. 얘들이 있을 때 x가 1이면 y가 몇이 나와야 돼? x 1은 뭐야? 1의 제곱이 뭔데? 1이요. 1, y 1이에요. 네. x가 2면 뭐야? 2의 제곱이 뭐야? 4요. 이렇게 가서 x가 1,1을 지나고 2,4를 지나고 이렇게 가는 애들을 y는 x제곱이라 할 거야. 그러면 주황색으로 나는 y가 2분의 1x인 녀석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2분의 1x. 얘들은 x 값을 똑같이 맞춰보자. x가 1일 때 y가 어떻게 되니? 네. x가 1일 때 y가 어떻게 돼? 1의 제곱이 뭐라고? 1인데 2분의 1 곱한다며. 2분의 1. 네. x가 2일 때는 2의 제곱이 4잖아. 네. 2분의 1 곱하니까 이겠지. 네. 그래서 얘들의 그래프 그리면 1일 때 1, 그리고 2일 때 2 이렇게 가서 점점 넓어지는 형태가 될 거야. 점점 넓어지는 형태. 그러면 1이 크니 2가 2분의 1이 크니 얘들은 앞에 있는 거는 얘가 a가 1일 때예요. 네. 얘는 a가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얘가 더 크지. 네.
A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크면 클수록 점점 오므라든다니까 점점 높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소리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라는 소리예요. 예. 오케이? 예. 얘들은 이렇게 음수인 그래프에도 똑같아. 그럼 얘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이제 좁아진다. 좁아진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얘들도 음수면은 A가 더 좁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먼저 얘를 주황색으로 그려야겠다. 하얀색으로 그린 애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래. 그러면 여기 안쪽에 주황색으로 여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네. 그럼 되는 조건이 뭘까? 되는 조건 점점 얘보다 더 좁아져야 돼. 그럼 되는 조건은 이게 y는 ax 제곱이라 할 거야. 네. 그럼 a라는 녀석의 조건이 부등호로 쓰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보다 그치 작은 게 되겠지. 네. 절대값이 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네. 그 문제를 보면은 1059번 이거는 말로 해도 되겠다.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은 이래. 그러니까 양수인 것도 상관없고 음수인 것도 상관없어. 왜냐? 폭을 결정하는 거는 절대값이야. 절대값이 가장 큰 게 뭐냐? 몇 번? 4분의 4. 제일 큰 거요? 그렇지. 절대값이 가장 큰 거, 폭이 가장 좁은 거. 마이너스 1. 그치, 그게 몇 번이니? 1번이요. 1번이야. 1번이 답이에요. 네. 1065번. 우선 2차원 수준 그 그래프가 x축의 대칭인 것끼리 짝을 지으래. x축의 대칭.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도 봤었지만 축은 이대로 있을 거고요. 얘가 처음 그릴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는 y는 ax 제곱이라고 그랬었고 이때가 양수인 a였죠. 근데 얘를 그대로 따라 그려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간다면 얘도 똑같은 이름이 y는 ax 제곱이었어. 근데 a가 음수일 때였잖아. 얘는 똑같은 a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y는 x 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들이 그대로 똑같이 대칭이 되게 만들려면은 부호만 바뀌면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1065번 이게 지금 부호만 바뀌었을 때 x축의 대칭이란 말이야. 그치? x축의 대칭이란 말 이게 x축이니까 얘들에 대해서 그대로 위아래로 나뉘어진 거. 그럼 부호만 바뀐 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065번도 뭐가 답이 돼야 될까? 1065번 딱 문제를 봐봐. 여기에서 x축의 대칭인 거를 고르래. x축의 대칭이려면은 여기 앞에 있는 a 자리가 절대값이 같고 a고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된다고. 네. 그러면 찾아보면 되겠지. 뭐랑 뭐가 x축의 대칭이니? 절대값 a가 같고 부호가 반대.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뭐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데? 절대값이 3인 거 기억 기준으로 절대값이 3인 게 있니? 없지. 기억밖에 없지. 이거나 네. 봐봐. 기억 봐봐. 기억은 a 자리가 절대값이 몇이야? a 자리가 절대값이 몇이야? 3이요. 3이죠. 니은은 니은 2요. 디귿은 3분의 1이요. 니은은 4분의 1이요. 미음은 2요. 니은하고 미음이 같네요. 네.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이 x축의 대칭이라고. 네. 그래서 뭐 식을 쓸 거면 기억의 절대값, 뭐 니은의 절대값 다 써가지고 니은이랑 미음이 같다 정도까지만 적어주면 될 듯. 후. 1068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있죠. 얘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니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y는 ax제곱이라는 녀석을 통틀어서 받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a가 2일 때예요. 네. 그러면 0,0이라는 게 원점인데 그게 꼭지점이었어? 우리 이거로 볼 때? 그치 맞지? 1번 맞는 말. 2번 폭이 넓다라고 나왔는데 폭이 넓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폭이 넓으면 작아 절대값이죠. 그치? 네. 절대값이 어떻게 되니? 절대값이요. 그러니까 얘보다 네. 폭이 넓다라고 나왔잖아. 아 틀렸. 그치 틀린 말이지. 네. 폭이 더 어떻게 돼야 돼? 좁아야 되지.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3, 4, 5번도 볼 거야. 3번 Y축의 D층이 포물선 맞는 말이니? 네. 포물선이었는데 축이라는 게 Y축이었죠. 네. 저희 축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 다음 4번 아래로 보려고 한 거 맞는 말. 5번 X가 0보다 작을 때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 이거 맞는 말? 맞. 헷갈리면은 지금 커리는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딱 이거거든요. 네. 이런 모양이란 말이지. 네. X가 0보다 작을 때란 말은 여기 오른쪽. 아 왼쪽. 네. 왼쪽 부분 X가 증가하면 Y가 봐봐. X가 증가하는 소리 오른쪽으로 갈 때야. 네. 이렇게 올 때 Y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감소하지. 그래서 네. 5번이 맞는 말이라고. 아유 많다. 근데 거의 다 했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 1071번 볼 거야. 1071번.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2,8. 그래서 처음 2,8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라는 2차 함수 식을 구하래. 그럼 이거의 식을 구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봐보자. 이렇게 2차 함수 식이 그 2차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졌어. 근데 2차 함수 우리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식이 뭐였지? 뭐 이쪽에서 적혀있긴 하네. 네. y는 ax 제곱이 그냥 기본이었지. 네. 근데 이 점이 그러니까 이 함수가 2,8이라는 점을 지난대. 함수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까 1차 함수 하면서 말했었는데 처음에 함수가 점을 지난다. 아까 그랬잖아. 1차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그랬어? 이 점을 뭐 하라고? 뭐라고 그랬어? 대입하라고 하지 않았어? 아. 네. 기억 안 나니? 아니요. 무조건 똑같아. 우리가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우리가 그래프가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 아니면 그 점이 위에 있다 라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점을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고. 네. 그러면 이 함수가 있는데 2,8이 이 함수가 점 위에 있대.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가 있대. 이 점이.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에다가 네. 2,8이라는 걸 대입을 하라고. 네. 그래서 8은 4야. A는 2 하고 구할 수 있다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그래서 2차 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y는 2x제곱. 여기까지만 하자. 1073번까지만 하자. 응. 73번까지만. 그래서 우선 3문제는 빼고 하는 걸로. 네. 음.